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와 이자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은 두 번째, 금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단위법이랑 복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돈을 굴리는 거를 보통 이제 눈덩이를 굴리는 걸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림을 좀 넣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원금의 크기가 클수록 아무래도 이제 처음 눈덩이가 클수록 굴리면 금방 또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단리법과 복리법에 따라서 원금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엑셀을 통해서 계산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72 법칙이라 그래서 원금이 두 배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자율을 좀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금리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금리라는 이제 간단해요. 원금 처음에 이제 투자한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 맡긴 돈에 대해서 이자의 비율을 우리가 금리라고 하고요. 100만 원 맡겼는데 1년에 이자를 10만 원 준다. 그러면 100분의 10 해서 10%가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리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기원전 1800년 전에 고대 바빌로니아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우리가 역사시가 좀 배우셨을 텐데요. 요건데 법전이 여러분 책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아무래도 책에다가 써놓으면 뭐 변질되고 이렇게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에다가 이렇게 작은 글씨로 새겨놨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이렇게 이자에 대한 내용들도 있대요. 그래서 상인이 곡물을 빌려줄 때 곡물 1그루에 대해서 100신라의 이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 신라는 이제 화폐 단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과거로 가면 바빌로니아 이전에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던 쐐기 점토판에 보면 또 이자에 대한 내용들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자의 다양한 이자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자를 설정한 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먼저 기준금리라는 거는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금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0.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초저금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한국은행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은행에서 이제 또 이제 금리를 정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가상금리가 뭔지부터 볼게요. 그래서 돈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붙이는 금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가상금리라 하는데, 자, 각각의 은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도 1, 2등급부터 9, 10등급이 이렇게 있는데, 이 등급이 커질수록 신용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더 높은 이자를 매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상금리는 신용도뿐만이 아니라 돈을 갚는 만기가 뭐 1년이냐 10년이냐 따라서 달라지고요. 빌린 금액이 5천만 원이냐 뭐 5억이냐 이렇게 따라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용 3등급자가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한다라고 하면 0.5%의 기준금리에다가 1.87의 가상금리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2.37%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계산하는 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변동을 반영한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가 변동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예전에 좀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명목금리라고 하면 그냥 시중은행에서 제시하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금리죠. 네. 그 다음에 실질금리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가 되고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3%다라고 하면 만약에 명목금리 2.5%에 대해서 빼주면 금리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0.5%.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 0.5% 손실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은행에서 2.5%의 이자를 줄게요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자가 생기니까 돈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가 상승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텐데요. 철수라는 친구가 원금 100만 원을 명목금리 10%의 이자를 주는 은행에 20년 동안 예금한다고 했을 때 받게 되는 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단리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단리법은요,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엑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처음에 100만 원이었는데 이 100만 원에 대해서 10%만 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100%, 100만 원에 10%는 10만 원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은 또 이 금액에 대해서 또 10만 원이 붙겠죠. 왜냐면 원금, 즉 100만 원에 대해서 10%만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10만 원이 또 추가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20년이 되면 3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00만 원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복리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복리법은 원금과 이자 전체에 대해서 계속 이자가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요거에 대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 그래서 10%의 이자니까 1.1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 110만 원에 대해서 또 1.1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1만 원에 대해서 1.11을 곱하는 거고, 이렇게 쭉 나가면은, 자, 처음에는 110, 110 똑같고 120만 원, 121만 원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내려갈수록 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년이 되면 672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300만 원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40년까지 가보면 단리법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복리법은 거의 9배죠. 그죠? 네, 9배에 가까운, 9배가 넘네요. 그죠? 4,500만 원이 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엑셀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주황색이 복리법이고요, 파란색이 단리법이에요. 처음에는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났죠. 근데 점점 금액 차이가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 네, 그래서 복리가 엄청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복리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인디언과 맨하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제가 맨하탄 사진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정말 너무 화려하죠? 야경이 멋있는 빌딩 숲인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비싼 땅에, 뉴욕에서도 가장 비싼 곳이죠. 자, 과거에 1626년에 미국인들이 인디언들한테 이 맨하탄 땅을 고작 24달러를 주고 샀대요. 물론 지금 24달러의 가치는 아니고 당시는 더 큰 금액이었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자, 대략 38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맨하탄의 가치가 600억 달러래요. 우리나라 환율 계산하면 1,100원 정도 계산하면 66조 원이 되네요. 네, 이 600억 달러를 한 요 맨하탄을 24달러에 샀다는 얘기죠. 아, 그럼 인디언들이 참 어리석구나,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블로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걸 한번 복리로 계산해 볼게요. 인디언들이 그 맨하탄을 팔고 받은 24달러를 가지고 만약에 6%씩 복리로 굴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이자가 뭐 1%뭐 아니면 그도 안 되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자가 10%도 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평균 6%로 만약에 굴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24달러를 우리가 6%로 굴리는 거니까 1. 얼마 곱하면 되죠? 0.6을 곱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25달러가 되겠고, 자, 이런 과정을 이제 쭉 해나갔을 때 382년이 흘렀을 때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까를 보면 엄청 크죠. 네, 이게 지금 10억, 100억, 1000억이거든요. 1100억이 넘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아까 지금 맨하탄의 가치가 600억 달러인데 만약에 6%씩 인디언들이 24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 맨하탄의 가치보다 훨씬 크죠. 1100억이면 거의 2배 가깝죠. 그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손해를 봤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복리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아, 네. 그 복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네,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바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 복리의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72법칙이라는 걸 알아볼 텐데요. 너무나 쉽고 유용한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공식은 72는 R 곱하기 Y인데요. 여기서 R은 수익률이에요. 네, 뭐 금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Y는 기간인데 어떤 기간이냐면 원금이 두 배가 되기 위한 걸리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6%의 수익률을 올리면 과연 두 배가 되는데 몇 년에 걸릴까? 바로 6으로 나누면 되겠죠? 네, 12년이 되고요. 만약에 4%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리냐? 그러면 72를 4로 나눠보면 되겠죠? 18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10년 동안 투자하고 싶은데 두 배로 불리려면, 그러니까 10년 만에 두 배가 되려면 몇 프로 올려야 될까? 그러면 10으로 나눠보면 7.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어린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2법칙을 만든 사람도 앞에서 봤듯이 아인슈타인이에요. 네, 그래서 알아두시면 아주 좋은 공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